이곳이 과거 전자제품의 성지로 불리던 곳인데 왜 이리 황량하고 사람 하나 없는 거리가 되었노? 아, 옛날이요. 과거의 영광을 돌리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재미멀 오늘도 서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거 전자제품의 성지, IT의 메카로 군림했던 용산 전자상가를 둘러보기 위해 나와봤는데요. 바로 이곳은 용산역이 올시다. 용산에서 바라본 용산 전자상가 풍경인데요. 앞쪽으로 전자랜드, 원효상가, 나진상가, 선인상가 등 여러 전자단지가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는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께서는 과거 전자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이곳을 방문했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과거 지방에서 이곳에 맘먹고 올라오셨던 분들은 출발 며칠 전부터 아마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마치 수학여행을 가는 설레는 기분으로 이곳을 방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인터넷이 지금처럼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환경이 아니었고 전자제품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야말로 용산 전자상가의 상인들의 말 자체가 마치 신문물을 설파하는 구세주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1987년에 개장한 계획상가였는데요. 개장 이래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국내 IT 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며 유명세를 탔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늘 최신형 컴퓨터와 전자기기, 게임 CD 등이 즐비하게 전시가 돼 있었고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현재의 용산 전자상가 모습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황량하고 쓸쓸하고 사람을 구경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한때 그리 잘 나가던 용산 전자상가가 왜 이리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용산 전자상가 하면 좋은 기억과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뇌리 깊게 남겨져 있는 이미지는 손님 맞을래요? 라고 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7년 한 뉴스 보도에서 용산 잠입 취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전자상가 상인이 물건 가격을 알아보고 구매하지 않는 기자에게 물건을 사라고 강매하는 행동을 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매스컴을 타면서 용산 전자상가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과거 이곳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바가지를 씌우고 불친절하고 중고 제품이나 진열 제품을 새 제품인 척 속여 팔기도 하고 환불 및 교환을 해주지 않는 등 다양한 악덕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사례들이 매스컴을 타면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때 온라인에서는 용산에 사전 정보 없이 물건을 사러 가려면 100% 바가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잘 아는 지인과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용산 전자상가가 쇠락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2010년 이후 주류가 된 바로 온라인 쇼핑몰의 눈부신 발전이 있었는데요. 과거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정보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전자상가에서 상인들의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동시에 구매를 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었지만 인터넷 쇼핑몰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오프라인 방문을 하는 수고로움을 들이지 않고서도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교환 및 반품 등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레 용산 전자상가를 방문할 필요성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아마존 등 해외 직구 활동도 활성화시키면서 더욱더 오프라인 매장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에 의하면 용산 전자상가의 매출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상권 매출 하락폭이 무려 527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서울 시내에서는 최고의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조립 컴퓨터 분야에서는 2010년대 후반 이후로 허수아비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활발하게 영업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매장들이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이러한 점 또한 용산 전자상가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비자도 단순한 구매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참여하고 상담하고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아울러 AS도 원활히 보장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함으로써 더 이상 눈탱이를 치는 과거 용산 전자상가의 영업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전자제품을 사러 오프라인을 방문하는 시간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가는 시대로 변화된 것이 되시겠습니다. 지난 설 연휴 때 보셨겠지만 공항에 사람들이 200만 명 몰린다느니, 주차를 하기 위해 5시간을 대기한다느니, 이런 뉴스를 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춰 바뀐 생활 풍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곳 용산 전자상가는 선인상가와 전자랜드를 제외하고는 낮은상가 일부 구역처럼 재개발이 예정되었거나 점포가 대부분 빠지는 등 서울 역사의 한 구석으로
쇠락해 가고 있는 형편이라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이곳에 추억이 많았던 사람들이라면 현 시점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곳의 모습은 복잡한 심정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곳 전자상가에 그나마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의 대부분은 물류창고, 업체사무실, AS사무실, 중고매매업소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과거 설레임을 주던 사람이 북적북적했던 그 시절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23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 개발안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용산 전자상가 건물들이 철거 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면 재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과거부터 운영되던 상가의 모습은 향후 점점 더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의 이곳의 추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이 재개발되기 전에 한번 오셔서 둘러보셔야 될 듯 싶습니다. 만약 이마저도 올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 재미멀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과거의 추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1987년에 오픈해서 2010년대까지 나름 영업을 잘 해오다가 그 이후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된 황량하기 그지없는 용산 전자상가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곳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